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머리는 어느 정도 깨어 있는 것 같은데 팔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허리는 잘 펴지지 않고 심지어 다시 눈을 감고 싶다는 생각만 계속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 씻고 외출 준비를 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아침이 시작부터 버거운 고개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요. 오늘은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 기력이 떨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생리학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몸 안의 시계가 달라지고 잠의 깊이가 변하고 근육과 심장과 혈관이 젊을 때와는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여기에 오랜 생활 습관과 만성 질환, 약물, 마음의 상태가 더해지면 아침 에너지는 쉽게 바닥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화를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를 이해하면 그만큼 돌볼 길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의 밤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이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깊은 잠 구간에서는 뇌와 근육이 진하게 쉬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치워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사소한 소리와 자극에도 쉽게 깨는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누워있는 시간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떠도 충전된 느낌이 덜하고 기력이 반쯤 남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는 몸 안의 시계와 호르몬 리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언제 졸리고 언제 또렷해질지 조절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해가 지면 잠을 부르는 물질을 늘리고 새벽이 되면 우리를 깨우는 물질을 늘리면서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약해지거나 앞당겨지거나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지만 다시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정작 잠들어야 할 시간에는 쉽게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모아야 할 에너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버립니다. 셋째는 근육과 기초대사의 변화입니다. 근육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줄일 뿐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공장입니다. 근육이 튼튼하고 풍부할수록 몸은 열을 잘 내고 혈액을 잘 순환시키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유지되던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활동량이 줄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늘수록 근육 감소는 더 빨라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아침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작은 산을 오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기초 대사가 낮아진 몸은 시동이 늦게 걸리고 처음 몇 걸음을 떼는 대만도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넷째는 심장과 혈관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립니다. 젊을 때에는 혈관이 재빠르게 조절되어 갑작스러운 혈압 하락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반응이 늦어져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눈앞이 잠깐 캄캄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은 더 움츠러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행동 하나에도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침 에너지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절반 가까이 소모됩니다.
5째는 밤사이 이어지는 공복과 혈당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은 쉬지 않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는 간과 근육에 저장된 당과 지방에서 나옵니다. 젊을 때에는 이런 저장고가 넉넉하고 조절 능력이 튼튼해서 밤새 공복 상태여도 아침 혈당을 잘 유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저장고가 줄어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떤 날은 혈당이 너무 낮아 머리가 멍해지고 어떤 날은 너무 높아 몸이 나른하고 무거운 아침을 맞게 됩니다. 6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 소변을 통해 물을 배출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둔해져 평소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사이에 부족해진 수분이 보충되지 않으면 피는 더 진해지고 심장은 더 큰 힘을 들여 피를 돌려야 합니다. 근육과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몇 걸음만 옮겨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느낌 뒤에는 이렇게 단순한 수분의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째는 만성질환과 약물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밤의 수면과 호흡을 방해하거나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늘려 아침의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여기에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혈당약, 신경안정제 등이 더해지면 몸의 에너지 조절은 더 복잡해집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서로의 작용이 겹치면서 혈압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밤사이 수분과 전해질을 많이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쉽게 어지럽고 일어나면 심하게 피곤하고 온몸이 풀린 듯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8째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아침 기력은 몸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조금이라도 기대되는지, 나를 기다리는 일과 사람이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느끼는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오랜 상실과 외로움, 풀리지 않는 걱정이 마음속을 오래 지배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입니다. 움직여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몸도 덩달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기도 하다고요. 사실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이 들수록 아침 기력이 떨어지는 생리학적 배경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회복의 방향으로 몸의 흐름을 돌릴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력을 되돌리는 일은 젊은 날로 거꾸로 가는 마술이 아니라 지금의 몸이 가진 힘을 가장 알뜰하게 쓰도록 돕는 작업입니다.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 하나를 정성껏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는 밤과 아침의 리듬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각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각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한두 시간에는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밝은 화면을 줄이고 흥분을 크게 일으키는 소식이나 방송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불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물에 가볍게 샤워를 하며 몸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어 보십시오. 이 과정이 우리 안의 시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는 아침에 몸을 깨우는 순서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눈을 뜨셨다면 바로 몸을 일으키기보다 먼저 숨을 3번만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배가 편안히 내려가도록 호흡을 따라 가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무릎을 한 번씩 세워보며 몸이 깨어날 틈을 주십시오. 옆으로 몸을 돌려 팔로 침대를 짚고 일어나 앉으면 혈압 변화가 완만해져 어지러움도 줄어듭니다. 앉은 자세에서 목과 어깨,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면 심장과 혈관이 조금씩 속도를 올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셋째는 아침의 물과 음식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너무 차갑지 않은 물을 천천히 한두 잔 마셔보십시오. 밤새 진해졌던 피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굳어있던 장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과한 짐이 되지 않는 선에서 따뜻한 국과 적당한 양의 밥,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 나물과 채소를 곁들인 식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단 것은 잠시 기운을 올리는 것 같지만 금세 다시 피곤함을 부르고 기름진 음식은 위를 무겁게 만들어 하루 내내 몸을 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아침 식사는 아침 기력을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연료가 됩니다. 넷째는 근육을 지키는 움직임입니다. 힘이 없으니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진짜 힘을 지키려면 오히려 조금씩 자주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멀리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안에서 의자를 잡고 일어나 앉기를 몇 차례 반복하는 연습,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하겠지만 며칠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는 동작이 전보다 부드러워진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는 낮 활동과 휴식의 균형입니다. 아침부터 무리한 약속을 잔뜩 잡아놓으면 기력이 약한 몸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중요한 일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은 하루 중 몸이 가장 가벼운 시간대에 배치해 보십시오. 중간중간 짧게 쉬는 시간을 넣고 잠시라도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게 됩니다. 짧은 낮잠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해가 많이 기울기 전 짧게 쉬는 정도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는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 안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해 보아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체념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이런 마음은 몸의 에너지를 서서히 끌어내립니다. 이때 거창한 변화를 한꺼번에 만들려 하기보다 아주 작은 기대 한 가지를 아침에 걸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집 앞 골목까지라도 걸어나가 보겠다고, 오늘은 아침 식사 후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해보겠다고, 오늘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 한 줄을 보내보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박한 기대는 마음의 불을 다시 살짝 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으며 아침뿐 아니라 하루 종일 기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이유 없이 체중이 빠르게 줄거나 잠이 전혀 오지 않거나 반대로 아무리 자도 계속 피곤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에는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함께 보내는 긴 편지입니다. 밤에 잠이 충분했는지, 물은 잘 마셨는지, 근육을 얼마나 움직였는지, 약과 병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한 줄씩 적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외면하지 않고 읽어주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에서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한 가지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화면을 조금 덜 보겠다고 다짐하셔도 좋고, 아침에 물 한 잔을 더 마시겠다고 정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몸을 일으키기 전에 23번만 고르고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무겁고 조금은 더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는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의 당신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